자, 이번 시간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묶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테고, 문제는 이제 최대 두 문제가 구성이 되는 영역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많으면 3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부터 관련한 쟁점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 대상 알제대라는 개념을 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올까요? 해서 대상 알제대라고 해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범주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가죠. 지금 이제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겸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죠. 대상 알제대에서 대행이라고 하는 거 할 수 있고요. 상담이라고 할 수 있고, 알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공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해서 대상 알제대. 해서 다시 갑시다.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 대행, 관리 대행. 그 객체는 주택과 상가로 한정되게 됩니다. 주택과 상가로 한정이 됐었고요. 상담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라고 하는 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선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을 할 수 있고 도배 이사업체 운영 등은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분석 취득 알선이라고 해서 이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누가 왔어요. 자, 지금 30평짜리 아파트를 구한다, 이 동네에서. 근데 이 땅에 이 동네에 마땅한 물건이 없고 경매 물건이 있으니까 이거 소유자가 누구이고 등등등 분석을 해주고 요거 얼마에 한번 낙찰을 받아보시라 라고 이렇게 알선하는 거. 요것도 돈 받고 해줄 수 있다. 요거 다 돈 받고 하는 겁니다. 취임생활 삼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영정보의 제공, 누구 경영하는 사람은 개공이니까 개공한테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가 있다. 돈 받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슈가 될 게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대리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대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할 것이고요. 이 사람에게 자, X 부동산이 있습니다. 을이 대리인으로 선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병과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계약 체결을 작성할 때 계약서 쓸 때 이런 식이야.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란에 병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이때 법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느끼를 해줄 의무를 지고 병은 갑에 대해서 대금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거,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매수 신청이라 부르고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입찰 신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와 공매, 자, 그 주체가 다르죠. 그래서 경매는 법원에서 이걸 보라니까요. 찾아보지 마시고 이걸 보시라고. 어차피 돌아서면 어차피 복습할 거 아니니까 이걸 보고 나서 가야 돼.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얘는 기본 전제가 뭐냐면 나머지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겸업할 수 있는데 비해서 매수 신청 대리나 입찰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은 지방 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매수 신청 대리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이런 식이지. 경매 대상 부동산을 낙찰을 받고 싶은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이 매수 신청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면 이 사람이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에서 입찰을 한다고 입찰할 때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입찰을 했을 때 그 물건 1등 먹게 되면 누가 내야 된다고요? 이 법원이라고 했을 때 법원 경매 물건에 입찰을 하게 되면 종국적으로 매각 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사람은 누가 된다? 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도 누가 된다? 갑이 된다. 이걸 우리가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겸업할 수 있고요. 물론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도 매수 신청 대리나 입찰 신청 대리를 하려면 절차적으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먼저 해야지 어떻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별개 문제로 이거 한 문제짜리라고
대상 알제대 어떻다 겸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게 의미를 한 번에 새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가리로 따서 일단 외워놓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공부해 왔던 것 보면은 그 계속 같은 얘기 하잖아요. 과태료기도 수십 번씩 하고, 자, 이제 업무 정지도 이제 중간중간 계속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러면 저절로 조금씩 쌓이는 거지. 한 번에 이걸 다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시면 안 돼.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꾸준히 노출이 되다 보면 대충 돼요. 그래서 자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주제 한 문제짜리가 되게 되는데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고 하는 거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를 하기 위한 요 전제 요건이 등록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첫 번째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요즘에 거의 출제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왜? 워낙 기초니까. 이걸 알면 뒤의 내용, 실제 시험 문제는 뒤에서 나온다고.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떤 주제가 기승전결이 있으면은 항상 시험 문제 답을 뽑을 때는 저 결 파트에서 구성을 한다고. 근데 공부하실 때 주로 앞에서 뒤지게 하다 뒤져버린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절대 앞에 몰입하면 안 돼. 하여튼 공부 못하는 인간들의 기본 속성이 뭐냐면 책을 보면 제일 앞쪽만 시커매 그냥. 한 10페이지만 시커매 그냥. 그래서 이제 한 10페이지 그러면 너무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30분을 투자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진짜 머리 좋은 애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새끼들 있어요. 재수없는 애들. 걔들은 쓱 봐. 그래서 맥락만 딱딱 체크해. 그래 같은 시간을 집중해도 포인트를 딱 잡아내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인간들의 기본 속성은 책을 딱 보면 알아. 앞쪽만 시커매 그냥. 게다가 이제 때려치고 한 며칠 하다가 안 되겠다. 하기 싫어해서 때려치고. 그러다 또 이제 다시 며칠 있다 반성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한번 다시 봐야지. 또 첫 페이지 또 봐. 그러니까 그 부분만 뒤지게 봐. 그 진도가 안 나가지 하기 싫어. 그럼 또 접어. 그 또 며칠 있다 또 새롭게 시작해. 그러니까 앞쪽만 더럽게 시커매. 뒤쪽은 막 손패. 잘못 넘어가다. 책 종이 하도 안 보니까. 그래서 공부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시험 문제 답을 구성할 때도 결론 파트에서 답을 뽑는다는 거. 지금 앞에 하는 얘기는 그냥 알면 좋고 모르면 말고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기 위한 요건. 자, 개나 소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개공 이해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개공이라고 불렀었죠. 그러면 제일 쉬운 게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게 사장님 되셔야지 어떻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두 번째, 자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거랑 별개의 문제야. 자, 실무 교육. 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가지고 뭘 했다? 개공이 됐다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뭐야? 경매에 대한 실무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 경매에 대한 어떻다? 실무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요건. 세 번째, 보증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때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했던 게 보증의 설정. 왜 주요한 키워드 외워볼까요? 첫 번째, 업무 개시 전.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보증 금액이 이슈가 됐죠. 항상 시험 문제 포인트는 주로 뭘 가지고 바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에서 주된 사무소 기준 2억 이상, 분사무소당 각 1억 이상, 개인 기업 공인중개사 1억 이상, 지역 농협은 2천 이상 이런 식으로 보증 설정 금액이 있었고요. 네, 그런 게 이제 바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위한 보증의 설정, 등록한 후에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보증의 설정인데 얘는 미리 어떻다? 보증도 설정을 해야 된다. 미리 보증도 설정해야 된다. 왜냐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사무소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보증을 설정할 수 없어요. 개설 등록증이 나와야지 보증을 설정하는 거지. 개설 등록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보증보험 가입했다. 나중에 꽝 나면 어떻게 돼? 개판되는 거지. 쓸데없이 돈 쓰는 거니까.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때는 보증의 설정이라는 것이 업무 개시 전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자 등록증 교부해 준다라는 안내문 받고 나서 어떻다 그때 가서 지금 보증을 설정하면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개공이고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그리고 보증의 설정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춘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누구한테? 등록관청한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시군구청장.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요, 지방법원장에게 어떻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게 된다 라고 해서 뒤에서 지문 가지고 살 붙여 드릴 텐데 여기 몰입하면 안 돼. 의미 없어. 자, 간단하게 갈까? 개공 2고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보증 설정까지 세 가지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어떻다? 바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누구한테? 지방법원의 장에게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가 답이 됐다고. 누구한테 등록한다? 주대자 지방법원의 장에게 어떻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요게 하나의 축이 되는 거예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누구한테? 지방법원의 장에게. 이게 제일 쉬운 문제 패턴입니다. 옛날에는 앞에서 논의했던 개공이 뭐 소공인이 뭐 이런 구질구질한 내용을 갖고 문제 구성을 하다가 요즘에는 자 7, 8년 사이에는 이런 문제 안 나와. 그냥 자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주된 출제 이슈. 자 이제 등록 취소 얘기하고 재등록이란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록 취소라고 하는 거.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요건이 뭐라고요? 개공이고 두 번째 이슈가 뭐가 됐죠?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보증을 설정할 것.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뭐가 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요건이 흠결이 있다. 앞에 전제 요건이 흠결이 있으면 매수 신청 대리인도 뭐가 돼야 돼? 나가리가 돼야 돼요. 해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하는 경우가 있다? 폐업을 한 경우가 있다. 자, 개공이 폐업을 했다고. 다시 이분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개공됐어요. 중개업 하면서 뭐도 하려고? 공매에 관련한 매수 신청들이 입찰 신청 대리를 하려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했다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했었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에 했다고. 그런데 중개업이 안 돼가지고 장사가 안 돼서 중개업을 폐업을 하게 됩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개공이 아니죠? 폐업을 해버리면 더 이상 개공이 아니죠? 개공이 아니면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에서 흠결이 있는 거죠? 그죠? 아니 개공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처음에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됐어. 개공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자 매수 신청 대리인과는 별개의 문제로 개공 자체 이걸 폐업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다? 개공이 아니다. 그러면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폐업을 했으면은 요건 자체를 충족을 못했으니까 지방법원의 장은 어떻다? 취소해야 된다. 포인트 뭐라고요? 휴업 아니야? 폐업이야? 휴업하면 그 사람 개공이 아니야. 아직은 개공이죠. 휴업하면 아직은 개공이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쉬는 걸 휴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폐업을 해버리면 더 이상 개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세 번째. 자, 이렇게 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다 하십시다. 등록이 취소가 되면 우리 요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우리 교재 기준으로 개설 등록의 결격사 여러분 교재 16페이지 가서 잠시 체크를 하고 올게요. 16페이지 기본서 1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많이 외웠었는데 또 돌아서면 책을 보면 새로워. 그래서 자, 결격사유 중개업 할 수 없는 사람 16페이지 기본서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기본서 16페이지. 자, 결격사유. 제일 처음에 자기 앞가리 못하는 것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선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있었죠? 미성한파. 이렇게 가는 거죠? 미성한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선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미성한파.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 두 번째. 처벌기간 미경과라고 해서 유자업업 나와 있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자 또 비슷하게 업무 정지 기간 운운해서 유자업업 하면 어떻다? 이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세 번째, 금벌자계라고 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물론 개설 등록 취소는 예외 있었죠. 개설 등록 기준 미달하고 해서 세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면 개설 등록 취소가 되면 기본적으로 3년 내는 중개업에 돌아올 수 없죠. 금벌자계에서 해산하고 뭐를 제외하고 해산하고 기준 미달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사고 쳐서 문 닫게 했으면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자, 똑같은 논리거든. 사고 안 쳤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문을 닫았다. 그럼 잘못이 없으니까 3년 경과되지 않아도 다 돌아올 수 있다. 다시 사고 쳐서 문을 강제로 닫게 했을 때는 다 3년 경과되기 전까지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똑같아요.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됐다가 등록이 취소가 되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3년 내는 컴백할 수 있다 없다? 법정 구조 똑같다고요. 내용 안 봐도 3년 내는 컴백할 수 없다고요. 다시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으면 원칙적으로 3년 내는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습니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똑같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다 하십시다. 그러면 3년 경과되기 전까지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받아준다고. 논리 구조 그렇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 등록 취소를 다 외울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논의 포인트 뭐라고요? 이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지금 폐업 때문에 이 사람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잘못을 해서 등록이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전제 요건의 흠결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 그때는 폐업 때문에 이렇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는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 다시 갑시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개공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관한 실무교육,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이런 요건들을 충족을 하게 되면 바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증의 설정이라든가, 혹은, 지금 실무교육, 경매 관한 실무교육은 이슈가 안 되죠. 한번 받아버리고 한번 설정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개공이었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개공이었다 폐업하게 되면 당연히 이 사람은 요건 흠결이 있다 해당이 되니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한편 등록이 취소가 된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원래 등록 취소되면 3년 내에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폐업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된 것은 잘못한 건 아니거든. 요건 자체가 흠결 때문에. 아까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등록 기준 미달하면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사무소 불타버려서 취소가 됐을 때 3년 경과되지 않아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봤듯이 똑같은 구조예요. 폐업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됐으면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다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문장을 외웠다는 얘기는요. 첫 번째, 지방법원에 자기가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 앞에 이게 세 개를 알아야 돼. 개공이고 보증 설정하고 경매관의 실무교육 이수 이걸 다 알아야지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와. 답이 돼. 두 번째, 자, 지금 개공이라는 요건, 개공이 폐업을 해서 개공의 요건을 충족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를 해야 된다. 거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문제. 얘는 최소한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서 법을 위반하거나 하나 잘못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뒤에 문장 분석이 들으겠지만 최근 문제는 요 세 개 가지고 도배를 해버려요. 이게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어려워. 앞의 내용을 다 소화해야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무식하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를 다 외워. 그걸 어떻게 외우냐고. 한두 개가 아닌데. 의미 없어요. 딱 이것만 계속 출제가 돼요.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과 취소. 다시 갑시다. 개공, 경매관의 실무교육, 보증 설정 등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을 충족을 한 것이고 그러면 지방법원의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아까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또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등에 있어서는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매수신청 대리인이라는 개념은 소공은 매수신청 대리인 할 수 없었고요. 개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매수신청 대리인이라는 자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공이 폐업을 해버리면 개공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람이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중개업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중개업을 다시 자, 개설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러 왔는데 원래 등록 취소가 돼버리면 3년 내는 어떻다 컴백을 못하게 되는데 폐업 때문에 이렇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된 것은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자,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가서 보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중간 얘기, 요건 이제 지문 보면 설명드리겠고, 자, 권한이라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의 권한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매수 신청하고요. 매수 신고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매수 신청 대리인은 뭘 할 수 있다고요?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라는 것을 할 수 있다. 매수 신청은 뭐냐면요. 경매 법정에서 저요. 저도 사고 싶어요. 얼마에 사고 싶어요. 손 들고 맹구 있잖아. 봉숭아학당 보면은. 그게 바로 뭐라고요? 매수 신청이라고. 그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야.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이게 바로 뭐라고요? 매수 신청이라고. 경매 물건이 나왔다고. 그럼 사람들이 다 입찰을 할 거란 말이야. 저요! 라고 손 들고 하는 거, 입찰표의 작성, 그리고 그 다음에 보증의 제공. 제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최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매수 신청이야. 두 번째. 매수 신고라고 하는 거 있죠? 매수 신고라는 게, 자, 공유재 우선 매수 신고,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매수 신고는 의미가 뭐냐면 결정선에 미리 가 있는 거야. 누가 1등을 하든 간에 내가 그 금액에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매수 신고라고. 개나 소나 되는 게 아니고 1등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요.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범주는 매수 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다?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고요. 나중에 돌려달라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길어서 나오지도 않고 매수 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입찰표 작성 제출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이걸 대리해서 할 수 있다고. 어렵지 않아. 그 다음 매수 신고 외울 게 뭐라고?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개념은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자, 우리 민법에서 보면 공유라는 개념이 있죠. 공유라고 하는 개념은 자, 소유권 중에서 이렇게 갔었죠.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공유. 예를 들어서 이 사안에서 갑이 어떤 재산에 대해서 60%, 자,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공유에 있어서 자,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두 번째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공동 소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것을 담보로서 저당권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신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하듯이 공유 지분권도 처분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담보로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지금 돈을 빌렸다고.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저당권자는 이 지분을 어떻다? 경매에 붙여버릴 수 있다고. 그러면 경매 법정에서 이 지분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겠지. 아니, 선다고. 안 선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 사람 사겠다고 줄을 쓸 거란 말이야. 그때 을이 법원에 조용히 가서 저기요, 제가 그 유명한 갑과의 공유자인데 어떤 새끼가 금액을 쓰든 간에 1등한 그 금액을 내가 지불하고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우선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라고. 공유자 바빠. 그러니까 얘가 매수 신청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수여해서 대리인이 어떻다? 대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임차주택이 우선 매수고. 자, 주택이 있습니다. 소유자 갑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뭐가 된다?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경매 물건이 주택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경우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다고요? 경매법정에 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그 유명한 임차인인데요. 누가 1등을 하든 간에 그 새끼가 쓴 금액을 내가 금액을 낼 테니까 나한테 낙찰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라고. 얘는 그러니까 개념이 뭐야? 우선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등한 놈보다 먼저 받겠다 이런 얘기야. 대신 그 금액은 1등한 놈이 쓴 금액을 내가 내겠다. 이건 사회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공유 지분권이 여러 명으로 막 분리가 되는 것보다 한 놈한테 몰아주는 게 나을 테고, 임차인도 사회적으로 약자로 보고 있으니까 기왕 이삭하고 쫓겨나는 것보다 이 사람이 그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 법이 제도에 이래 돼 있다고. 그래서 치고 차순위 매수신고. 이게 차순위 매수신고는 나중에 이제 워낙 중요한 민사집행 포인트,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인데,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이야. 자, 그런데 이런 식이죠. 자, 어떤 사람,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입찰을 해서 1등. 이 사람이 1등 먹었어. 2등. 을이 2등이야. 또는 병이 있어. 뭐 그렇다 치고, 얘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 뒤에서 개념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1등한 사람이 일단 낙찰을 받는 게 원칙이야. 근데 1등한 사람이 매각대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1등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매각대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던 이 사람이 저기 혹시 자가 대금을 내지 않게 되면 내가 그 금액을 내고 낙찰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얘기야. 얘는 우선은 아니지, 개념상. 얘가 매각대금을 내버리면은 얘는 기회가 없어. 근데 얘가 혹시 1등 해놓고 나서 매각대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그 돈을 내고 내가 이걸 낙찰을 받겠다라는 걸 뭐라고 한다? 차순위 매수 신고. 이것도 결론은 개념상 뭐야? 끄트머리 미리 가 있는 거야. 만약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 돈을 내겠다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차순위 매수 신고. 법원에서는 이런 거 받아주는 게 편하잖아요. 왜? 또 유찰해서 또 돌리고, 자, 얘가 1등 했는데 돈 안 내니까 그럼 다시 또 경매 붙이고 낭비잖아. 그러니까 아슬아슬, 그냥 개나 소나 되는 건 약간 아슬아슬 떨어지는 사람이, 자, 기왕 이렇게 되면 혹시 제가 갑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내가 낙찰을 받겠다라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차순위 매수 신고. 그래서 줄여서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매수 신청은 줄 서서 같이 경쟁하는 거. 이걸 매수 신청 대리. 그 다음 매수 신고 대리라는 개념은 뭐라고요? 바로 결승선에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 게 매수 신고 대리 해서 경우 외우셔야 돼. 뭐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수 신청 대리와 매수 신고 대리만 할 수 있다고. 나중에 보면 그런 질문 나와요. 매수 신청 대리인은 법원에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틀리게 나와. 뭔 소리냐면 안 돼. 매수 신청 대리는 뭐만 할 수 있어?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만 어떻다 대리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뭐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한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정확히 외우셔야 돼. 왜? 문제 맥락은 여기서 다 나오니까. 좀 이따 문제 보면 맞지? 이거밖에 도배 안 해요. 나머지 내용들은 지문 보면서 살 붙여갈 텐데 의미 없어. 자, 뒤에 보겠지만 보고 별 의미 없는 매수 신청 대리 행위. 자,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 내가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위임을 받았어. 그러면 입찰할 때마다 어떻다? 여러 건 입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만 당연히 증명서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경우 있겠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매수 신청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 이때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내가 매수 신청 대리인인데 자, 물건이 여러 개가 나와. 근데 각각 물건에 대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나한테 대리를 시켰다고, 위임을 했다고. 그러면 그때는 증명서, 한 번만 제출해도 된다. 큰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출석해야 되고요. 이 정도 여기까지가 매수 신청 대리인의 권한.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바로 지문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미리 답 외우고 들어가야 돼. 답부터 외우고 들어가야 돼. 지금 우리가 보는 이유는 점수, 답을 맞추기 위한 거고, 뭐가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기존 냈던 걸 똑바로 알자 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공일 것. 두 번째,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이수할 것, 보증을 설정할 이런 요건을 갖춰서 지방법원의 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폐업하면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자, 정확교회에 대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 내릴 수도 있어요. 계속 이걸 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폐업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게 되면은 뭘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고 매수 신고 대리를 할 수가 있다. 다른 거 못 합니다. 대리라는 게 무제한 허용되는 게 아니라 매수 신청 대리와 매수 신고 대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뼈대야. 이제 처음 개공 요건부터 가볼까요? 해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90페이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니구나.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88페이지부터 지문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실 때 쓱 봐야 돼. 그 텍스트를 읽어봐봤자 어차피 한 번에 외워지지도 않아. 답을 뭘 뽑았나를 이제 보시고 답을 뽑은 회차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보시게 되면은 흐름 자체를 파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맞죠? 2번. 좋아할 거 없어 이런 것들은 답 안 되잖아. 유치한 거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라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틀렸죠? 두 개 같은 지문이죠? 살짝 그러니까 요걸 문제를 쭉 보면서 이제 회차를 분석을 하면은 한 번 옳게 했다, 한 번 틀리게 했다. 근데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을 뽑는 주제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3번 지문요. 소속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틀렸죠? 감사했던 지문이죠. 이런 유치찬란한 문제 냈으니까 답이 됐었고 4번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라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도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쯤은 저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 경과되지 않는다. 끝머리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서 틀렸어요. 옛날 문제고요. 자, 지금 이제 개설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것과 부동산 경매 실무교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경매 실무교육은 별개의 문제. 그래서 근데 회차를 봐야 돼. 지금 보시게 되면 23회 때 다 뒤졌어 이때. 출제했던 분들 다 뒤졌다고 쪽팔려가지고 이런 유체가 내서 지금 흐름 자체를 보셔야 돼. 이런 것들은 옛날 문제 패턴들이에요. 23회면 지금 우리 31회거든요. 8년 전, 9년 전 문제라고. 돌아가셔서 이상이 없어. 그 다음에 6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탁한 공탁금은 자 사망한 날로부터 3년 내는 회수할 수 없다. 중개사법 맨날 나왔던 얘기죠? 그죠? 왜 3년이라고 했어요?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몇 년? 3년.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그게 사고 쳐놓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폐업하고 나서 바로 돈 찾아가 버리면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소멸시효 지나기 전에 돈 빼버리면은 나중에 보증으로 보전이 안 되니까 3년 내는 어떻다? 공탁금 회수할 수 없다. 그 정도. 자, 그러다 치고 이제 답이 되는 주제에서 89페이지 가서 자, 1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옳은 표현. 2번 지문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주된 중개사무소에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법인을 가지고 뽑았네요. 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개인 괄호 열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괄호 닫고 지방법원의 장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괄호 열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답을 뽑는 거야. 자치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누구한테 한다?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바로 옆에 관련 기출문제 가볼까요?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해서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맞죠? 개공이 돼야만이 등록할 수 있다. 2번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갑은 공유자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스톱 할 수 있는 게 매수 신청할 수 있고 매수 신고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3번 폐업 신고를 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갑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없다. 틀렸죠? 할 수가 없다. 틀렸죠? 할 수 있다고? 자, 출제는 요거 4번 보니까
갑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됐을 때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설명드릴게요. 자,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개공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개공이 되려면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죠. 그잖아요. 근데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고 나서 자격이 취소가 돼버리면 이게 결격 사유가 되거든. 그러면 개설 등록도 취소가 된다고. 스토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기준으로 개공의 자격을 부여했으니까 자격이 만약에 원래 출발점이 요즘에 그런 거 나오잖아. 뭐 동네 시끄러운 얘기들 중에 하나가 애가 뭐 고등학교 때 뭔가 뭘 잘못했다. 또 대학 입시할 때 뭐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대학 다닌 거 다 꽝이고 대학원 입시도 나가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얘기라고. 뭔 소리인지 몰라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시끄러웠잖아. 대학 입시에 뭐가 문제가 서류가 뭘 냈네 안 냈네. 그럼 대학이 알았어. 정유라 사건 그 친구가 저거잖아. 중졸이잖아.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내에서 문제가 됐다고. 졸업할 자격 요건을 안 갖췄는데 졸업을 시켰다고. 그걸 전제해서 이대인가를 들어갔다고. 근데 이대 쪽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차근차근 조사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문제가 있었다고. 졸업 요건을 충족을 못했어. 그래서 최종 학위가 뭐야? 걔는 최종 중졸되는 거야. 다시 이게 뭔 소리냐면 공인중개사가 돼야지 그 다음 뭐가 될 수 있다? 개공이 될 수가 있고 개공이 돼야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중개사가 나가리가 되면 모두 개공도 나가리 되고 매수신청 대리인도 나가리. 아까 주로 폐업을 하게 되면 얘가 폐업하면 뭐가 된다? 이 매수신청 대리인도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다고. 자, 그래서 좀 어려웠었고 5번 갑은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을 할 때마다 매각 장소 등에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를 보셔야 돼. 그 옆에 2번 지문 핵심 지문 2번 지문 27에 써 있습니다. 27에 써 있다고요. 그래서 답이 지방법원의 장애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게 27회 답이었어. 그 옆에 관련 기출문제 29회 때 답은 뭐라고요? 3번 지문.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와 관련해서 4번부터 먼저 볼까요?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나오죠? 폐업 신고를 하면부터 자격 취소도 마찬가지지만 폐업 신고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근데 폐업 신고는 잘못이 없으니까 3년 내에 어떻다 컴백할 수 있다. 이 얘기 해서 서로 연계되는 주제고요. 2번 문제 볼까요? 갑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기업 공인중개사 을에게 매수신청 대리에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28회 때 1번 보수의 지급 시기에서 따로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대금의 지급 기한일. 이건 이제 입찰했을 때 돈 내야 되는 시기가 매각대금의 지급 기한일. 오른편인데 중요치 않아. 아까 중개 보수는 잔금 지급일이 했었죠? 약정 없으면 대충 의미가 잔금 지급일이 했잖아. 그 얘기라고. 별로 중요치 않아. 2번 집은 을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는 매수 신청할 수 있고 매수 신고 대리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3번 지문 을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할 것. 이런 건 중요치 않잖아. 등록증을 게시를 하고 말고 하겠지. 아무 의미 없다고.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어요. 4번 을은 중개업을 휴업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새끼들 양아치처럼. 폐업이죠? 다 말고 보니까 그렇지. 그냥 가슴 막 저며. 틀렸다고. 그 다음에 5번 을은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에 인장 등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뭐냐면 3번이나 5번은 개떡 같은 지문인 거야. 웃기려고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번 웃고 지나가십시다. 이렇게 웃기는 게 3번 5번 지문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접근해 가실 때 다시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떻다? 매수신청 대리인 될 수 없다. 가게 나와서 고용 종료 신고가 나와서 개공한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지금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때 지방법원의 장에게 등록한다. 한편 폐업하면 어떻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한편 폐업했다 다시 컴백할 때 3년 경과되지 않아 폐업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돼서 3년 내도 컴백할 수 있다. 지금 문제가 다 이걸로 규정이 된다고. 다 답을 27회, 28회, 29회 다 같은 맥락의 문제였잖아요. 등록해야 된다. 27회. 28회 때는 폐업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를 휴업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해서 28회 때 틀리기 뽑고
29회 때는 3년 경과가 되지 않아도 다 재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출제를 한다고. 아니, 아까 27회 때 지문 핵심 2번. 28회 때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폐업하면. 이걸 틀리게 휴업하면. 29회 때 폐업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 3년 경과되지 않아도 다 컴백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을 한다. 문제 자체가. 딱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잖아요. 27회 때 등록하죠? 폐업하면 등록 취소해야 되죠? 이걸 28회 때. 그리고 폐업했다고 등록 취소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3년 내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컴백할 수 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온다고. 그 정도 보셨고. 자, 90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의 권한 등에서 이런 거 나와 있죠.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됐을 때 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라? 위임 계약을 체결해라. 아니, 입찰에 참여해주세요. 대리해주세요라고 하면 위임 계약 체결하고 수수료 설명해야 되고 경제적 가치 등도 설명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중개대상물하고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 그 객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똑같아야지. 개공이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중개대상물 얘기와 연계가 되고, 자,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증명 서류의 제출, 출석해야 된다. 이게 전부였다고. 자, 이제 가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90페이지 가서 볼 텐데요. 1번. 개업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수수료와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위임 계약 전에 설명해야 된다. 별로 안 중요해, 이런 것들. 2번. 자, 개업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해서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때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등록한 인장을 사용을 해야 된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 행정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은 뭐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 법원의 휘장을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안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험을 볼 때 지문 1번부터 5번을 줄줄줄 깬다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정신병 걸려요. 내가 그런 사람 가끔 봤어. 지하철 타면 막 중얼중얼 하는 애도 있어. 남의 같지가 않아.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지하철 혹시 그런 거 타다가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는데 그냥 막 가서 얘기하다가 거기서 5667 9878 이거 하다가 이쪽 와갖고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중개사 공부 뒤지게 하다가 뒤져버리는 케이스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꼭 그 기둥 잡아야 돼요. 같이 뛰어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 치고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지문 중에 중개사법이든 뭐든 간에 두세 개는 모르는 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백날 이걸 읽어봐봤자 다른 지문을 또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수험생들은 공부를 잘못 하시는 분들은 매번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야. 뒤지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되게 쉽게 뽑아주는데 쌓이 되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때 업무 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 이거 겁나 쪽팔리겠다. 그 다음에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그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6번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23회, 27회 때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해서 두 문제 나오네요. 뭔가 이게 특이한 거라고. 우리가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하고 비교해 볼까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서는 거래 예정 금액하고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그 다음에 공동주택가격 등을 확인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가치가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입찰, 매수 신청, 입찰 신청 이런 데서는 이게 공시지가는 이것만 갖고는 얘기할 수 없거든요. 입찰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얼마에 질러야 될 것 같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설마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때 예를 들어서 임야가 있어. 임야가 10,000평이 있어. 임야가 10,000평이 있는데
자, 매수 신청 대리인이 여기 임야 남평이 있고요. 지목 얼마고요. 개별 공시지가 얼마고요. 얼마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 아니, 매수 신청 대리를 한다고 돈 받는 주제에 자, 춘천에서 임야가 경매물건 나왔는데요. 개별 공시지가 얼마가 토탈 개별 공시지가 기준 뭐 2억이 나오고요. 근데 고객님 이거 얼마 입찰할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 얼마 입찰할 걸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가지. 법원에 가기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이게 개별 공시지가 2억인데 이런저런 지역 발전 상황 등등등을 보게 되면 도로가 하나 뚫리기로 예정이 돼 있고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등등등 보아하니 이런 유사한 토지가 한 5억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보시기에 지금 최저 매각가격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 나와 있지만은 과감히 3억 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확인 설명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중개 대상물과 다르게 매수 신청 대리에 있어서 어떻다? 경제적 가치. 자주 그것은 답이 됐으니까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다 확인, 설명, 사람을 붙이셨고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와 있죠. 자, 91페이지 핵심 질문 보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로 등록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뒤에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 그 다음에 2번 매수 신청 대리인 끄트머리로 등록된 기업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서 항고할 수 있다. 틀렸다고.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만 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지문은 사실 몰라요. 시험 보실 때 잘 몰라. 이건 나중에 민사 집행권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몰라도 살아가는 데 진짜 없어요.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겠고, 그 다음에 92페이지 지문 가서 보고 나머지 볼게요. 자, 92페이지 지문 보시게 되면은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기업 공인중개사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4번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영원히 제출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매번 입찰할 때마다 해야 된다고요. 아니, 이게 살 붙이면 안 되지. 그냥 무시해야죠. 이런 지문을 보면 뭐라는 거야 하고 그냥 기 좀 죽으시면 돼. 그럼 답이 안 되니까. 2번 지문, 기업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인을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등에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옳은 편. 3번, 대리 출석해 할 수 있다. 틀린 편. 이런 거 답 안 된다고. 답이 안 돼요. 다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90페이지 제일 하단부부터. 90페이지 하단부부터. 자,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인으로서 자, 할 수 없는 행위는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문제는 간단하지. 할 수 있는 거 외웠죠? 매수신청하고 매수신고. 그래서 1번 문제 입찰패 작성 제출. 매수신청이 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 끄트머리 신고, 5번 끄트머리 신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정 제공 나와 있죠? 그래서 매수신청의 의미가 입찰패 작성 제출하고 보증의 제공, 이걸 매수 신청이라고 부른다고.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같은 애 나왔어요.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상 점점점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와 있죠? 그럼 다음 중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 이런 얘기잖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매수 신청, 매수 신고.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매수 신청, 매수 신고. 다음 몇 번? 5번. 5번이죠?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는 걸 고르시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구성을 하든 그 1번, 2번, 3번, 4번 봐봤자 아무도 의미도 없어요.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같은 문제였어요. 이게 보면 회차가 똑같아요. 24, 24. 이때 출제는 더럽게 게으른 새끼야. 왜? 한 번은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하나 문제 구성하고, 그 뒤에 문제는 매수 신청 대리인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즉 할 수 있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됐다고. 결국은 어떻게 문제를 포장을 했던 간에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자, 지금까지 답들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텍스트를 읽으면 안 돼,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교재를 갖고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런 수업들을 듣고 한다고 치고 핵심 지금까지 나왔던 답만 체크하십시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떻다? 매수 신청 대리인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려면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23회 때니까 아주 오래전 문제야.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과 개설 등록을 위한 실무 교육은 별개의 문제다. 이게 23회가 그렇고 26회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왔던 것이 이 도비하는 거잖아. 지방 법원에 자기가 등록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폐업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세 번째, 폐업해서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 3년 내도 재등록을 할 수가 있다. 27, 28, 29 연속 나왔던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구질구질한 얘기들.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부터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 할 수 있는 게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를 어떻다? 대리할 수 있다. 나머지 뭐 출석을 하고 지랄을 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뭘 제출을 하고 이런 것들은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답을 뽑는 지문이 아니다. 아니다. 답이 되는 것들을 그냥 외워버리는 게 제일 싸게 먹힙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끝났다가 경매 설명드리겠습니다.